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저도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화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이 더욱 와닿네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잊혀진 가족의 역사가 어떻게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강민재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민재가 이룬 업적은 화려했지만 마음속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치 텅 빈 호수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은 메아리만 돌아오는 공간이었죠. 어느 날 민재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소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 나버렸어요. 도시의 분주함에 익숙한 민재에게 이 작은 마을의 느린 템포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수리공을 기다리던 민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이 민재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오늘의 잊혀진 목소리들에서는 70년대 미발표 듀엣 녹음을 들려드립니다. 젊은 여성 DJ의 목소리에 이어 흘러나온 자장가는 민재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매일 밤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민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죠. 지금 들으신 노래는 달빛 자장가로 미발표된 두 여성 가수의 녹음입니다. 저는 송혜리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방송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낯선 마을의 라디오에서 어머니의 노래가 나올 수 있지? 서둘러 카페 주인에게 방송국 위치를 물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커뮤니티 센터 3층이라는 답변을 들은 민재는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라디오 방송국은 생각보다 작고 허름했습니다. 음악의 바다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 앞에서 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과거가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기 전에 그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조심스레 문을 열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헤드폰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DJ였어요. 송혜리였습니다. 방금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혜리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어요. 그 노래가 왜 궁금하신가요? 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와 똑같아서요. 어떻게 그 녹음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민재의 말에 혜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서리가 내린 창문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혹시 강민재 씨신가요?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알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셨으니까요. 혜리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방송국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이분이 바로 그 강민재 씨예요. 어머니 노래를 듣고 찾아오셨대요. 김 선생님으로 불린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75세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고 날카로웠어요. 아, 그럼 당신이 수미 씨의 아들이군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리셨나 보네요. 민재는 어머니 이름을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아시나요? 모를 수가 없지요. 내가 바로 이 마을 음악실 녹음 기사였으니까요. 당신 어머니와 선자 씨 두 분 노래를 많이 녹음했답니다. 오선자.
그 이름을 듣자 민재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였던 그 여성,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 찾아왔다가 민재에게 냉대받고 돌아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선자 씨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해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예요. 지금은 치매로 병원에 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강민재 씨께서 도움을 거절하셨을 때 어머니는 정말 절망하셨대요. 민재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어머니의 친구였던 선자가 찾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전해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때 아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모임 중이었고 초라한 옷차림의 선자를 보자 거부감이 들었어요.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죠. 나는 말만 남기고 그녀를 돌려보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무례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관하셨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겠네요. 해리는 작은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테이프들과 편지 뭉치, 그리고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와 수미 아주머니가 함께 부른 노래들이에요. 결혼 후에도 두 분은 계속 만나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김 선생님이 비밀리에 녹음해 주셨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미와 선자의 봄노래 197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재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이걸 들을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가 아직 있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두 여성의 맑은 목소리는 민재의 어린 시절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강했어요. 마치 갇혀있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소심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군요. 민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웃었어요. 잘하다니요. 천재였죠. 수미 씨는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과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셨죠. 해리가 편지 뭉치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수미 아주머니가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죠.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그를 반겼어요. 사랑하는 아들 민재에게 오늘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더구나. 나는 조용히 뒤에서 축하해 주었단다.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노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내 전부란다. 언젠가 엄마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구나. 편지의 글자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민재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몰라봤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편지가 있나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통이 있어요. 당신이 결혼할 때까지 계속 쓰셨대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미워해도 할 말 없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해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계속 수미 아주머니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위험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이 커뮤니티 센터가 재개발 대상이라고 들었어요. 강부동 상개발이 인수해서 철거한다면서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마을에 온 이유였어요. 이 오래된 건물을 헐고 대형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죠. 그건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건물에는 수미 씨와 선자 씨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역사도요. 우리 방송국은 작지만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민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선 것 같았어요. 한쪽은 그가 30년간 걸어온 성공의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잊고 있던 어머니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었죠.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리와 김 선생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났습니다. 항상 시골 출신이라며 무시했죠. 그리고 민재 자신도 성공한 후에는 어머니의 배경을 부끄러워했어요. 대학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면 항상 어머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오피스에 도착하자 아들 도연이 회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30대 초반에 똑똑하고 야심찬 청년이었지만 따뜻함보다는 냉정함이 더 강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잖아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잠깐 현장 답사를 다녀왔어. 도연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동해시 커뮤니티 센터 인수 계약서입니다. 내일까지 보내야 해요. 민재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방문한 바로 그 건물, 어머니의 노래가 보관된 그곳을 철거하는 계약서였어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어. 도연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검토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비즈니스에 감정을 섞지 말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거예요. 도연의 말에 민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돈과 성공만을 좇는 삶,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을 삶이었죠. 내일 답을 주마.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민재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서연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몸이 안 좋아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 25년 동안 민재가 일찍 퇴근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 기억해? 내가 자주 말한 적 없지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해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오늘 어머니의 노래를 들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노래를 했다고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듯 아내조차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죠.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초기 어머니가 종종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항상 거리를 두었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초라한 배경이 자신에게도 묻을까 두려워하는 듯했죠. 내일 다시 그 마을에 가봐야겠어. 거기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도연이 말했는데. 그 계약.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다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하자 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해리는 민재를 작은 녹음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수미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사용하셨던 거예요. 두 분이 많은 노래를 작곡하셨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 마치 시간을 넘어 어머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 선생님, 이 녹음을 들어보셨으면 해요. 해리가 오래된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잡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재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오늘은 내 25번째 생일이구나. 너에게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 엄마가 직접 작곡한 노래야. 언젠가 들려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주렴. 민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번째 생일, 그는 어머니를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고 어머니에게는 비즈니스 모임이라 초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어요. 민재의 어머니와 선자의 마지막 듀엣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민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감정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괜찮으세요? 해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해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해리의 눈빛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같은 따뜻함과 깊이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해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실래요? 기억이 많이 없으시지만 가끔 선명한 순간이 있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해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수미 아주머니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 소원이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나마 선자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어머니의 음악을 지켜온 사람에게요.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수미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해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자 아주머니, 저 민재예요. 어머니, 친구 아들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안 좋은 날인가 봐요. 가끔 이러세요. 민재는 선자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두 여성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어가며 노래했어요. 달빛 아래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너의 꿈도 흘러갈 거야. 놀랍게도 선자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빈 시선이 천천히 민재에게로 향했어요. 선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미.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해리가 놀라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이분은 수미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민재 씨예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재의 얼굴을 만지려 했어요. 민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천자 아주머니, 어머니 노래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천사 같은 목소리였지. 그 목소리를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웠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천자의 변화된 모습에 간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말씀하시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래 때문인 것 같아요. 수미 아주머니와 함께 부르던 노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노래는 더욱 그렇죠. 민재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도,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어머니와 선자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리 씨, 당신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 방송국은 절대 없어져선 안 되겠네요. 해리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회사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계약서에 서명하셨나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서명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해시 프로젝트는 철회하겠다. 대신 다른 계획이 있어. 민재는 새로운 제안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커뮤니티 센터를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음악 치유 센터로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지원,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악 자료들을 보존하는 일을 할 거야.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어.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수익의 10%도 안 될 텐데요.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단다. 내가 삶에서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이지. 너에게는 더 일찍 알려주고 싶구나. 일주일 후, 민재는 해리와 함께 병원 음악실에서 특별한 라디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의 특별판으로 병원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청중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 마을에서 활동했던 두 여성 가수의 미발표곡을 들려드립니다. 강수미와 오선자의 잊지 않을 게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오자 선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리듬에 맞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다른 환자들도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렸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재의 가슴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옛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라디오 방송국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고 새로운 녹음 시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서울과 이 작은 마을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연도 점차 이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 녹음들을 디지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아들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그 부분을 맡아줄래?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센터가 공식적으로 개관하는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구에는 강수미호 선자 음악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개관식 첫 순서로 해리가 특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수미의 이야기, 그리고 30년 만에 찾아온 민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잊혀질 뻔했던 소중한 추억과 음악, 그리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할머니의 노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녹음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죠. 민재는 객석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자는 휠체어를 타고 해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음악이 흐를 때면 분명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해리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가 새롭게 편곡한 달빛 자장가입니다. 어머니와 수미 아주머니의 노래에 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해리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녹음된 두 여성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세 세대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공간을 채웠어요.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센터 개관 1년 후 할머니의 노래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어요. 도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면서도 매주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그들의 추억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민재는 이제 자주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어머니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더 이상 공허함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의 음악으로, 그리고 새롭게 찾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해리가 민재에게 CD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녹음이에요. 어머니와 수미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함께 쓴 노래예요.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입니다. 민재는 CD를 받아들고 조용히 물었어요. 들어봐도 될까요? 해리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노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노래가 흘러나오자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를 품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사랑과 기억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